학생들이 밥을 굶고 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이 부식으로 나오는 빵하고 우유를 모아서 가져다 줬어. 그네들은 얼마나 좋았겠어. 굶고 있던 와중에 우리 누이들이 빵을 갖다 주니까는. 거기 있는 학생의 간부들이니까 역사에 기록을 남긴다고 사진도 찍고 그랬지. 그렇게 민족 대성회 과두 시위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됐어. 학생들하고 같이 노동상권 보장하라,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이렇게 했고, 대자보를 들불야학 학생들이 쓰면은 우리가 가져가서 필요한 곳에 얼른 갖다가 붙이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랬어. 이게 우리의 유일한 항쟁 기간 동안에 소식을 나눌 수 있었던 거였던 거지. 이제 방송, 언론, 이 짝은 우리를 폭도로 다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어떤 이야기를 쓰자 했던 움직임이었어. 양동시장에 가면 장례 물품을 구할 수 있는 공간이 쭉 늘어져 있어. 열흘 동안 항쟁이 지속되면서 시체들은 많은데 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기 상여 같은 거를 구하러 돌아다녔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를테면 옷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관들을 가져다가 장례를 하고, 그 다음에 희신에 대한 확인이 되면은 이제 관을 태극기로 감싸는 것까지 모두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전방 일신 방직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었지. 마지막 새벽 방송을 했던 것이 저기 전남도청 2층에 가면은 방송실이 있어. 인장 확성기를 통해서 멀리까지 소리가 퍼져 갔던 거야.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방송을 했던 그 여성은 반드시 죽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어. 우리도 이 친구를 못 찾다가 5월 민주여성회 하면서 찾게 됐고, 우리가 증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한 거지. 우리도 같이 항쟁에 참여했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야. 네, 방금 낭독한 부분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참여하셨던 60대 여성 구술자분의 인터뷰를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구술자분께서는 5.18 당시에 도청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하셨고 또 취사조로서 항쟁에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5.18은 우리에게 여전히 아픈 기억이자 역사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구술자 분께서는 그 아픔을 딛고 용기 내서 말을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로 소설을 재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0년 전 광주의 시민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공감의 정치를, 목소리로 서로를 돌보는 연대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제징집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갇혀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건에 대한 기억이 삶에 미친 영향이 실로 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갇혀있다라는 것은 꼭 우리 강제징집자들 뿐만이 아니고 80년대 그 당시를 살아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정서예요. 그때는 힘들었다 생각도 하지 않고 나는 이 상황에서 나를 지켜낼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걸 반드시 극복할 거야 라는 게 제일 컸고, 그것 때문에 촬영도 했고 영상도 갖고 이런저런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도 이제 나를 지켜야 된다는 게 워낙 강해서 그 상황을 쭉 이겨나왔던 것 같아요.
이겨나왔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점점 더 가두게 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이런 사회 정치적 환경에서 결코 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에 꽉 묶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타협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나중에 복학을 해서도 충분히 이 사회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순간순간에 하나의 타협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강제 징집 후유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학생 운동이라는 것도 해야 되고 이 상황 속에서 학교 공부하는 데는 내 시간을 전혀 할애하지 않고 공부하는데 내 시간을 할애하면 비겁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학교 공부를 병행을 잘 해서 잘 졸업하고 나름대로 자기 길을 잘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타협주의자라고 생각을 했고 늘 이제 그런 것들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근데 돌이켜보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잘잘못으로 따지자면 내가 더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항상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내 삶을 살아갔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보면 나는 평생을 작용과 반작용처럼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외부에서 그런 정치적 상황이 나한테 어느 한 자극을 주면 나는 그 자극에 대해서 대응하는 걸로만 평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평생을 나한테 갇혀 살았구나. 나라는 사람이 주어졌던 환경, 또 나 자신의 사고, 이런 데 갇혀서 전혀 벗어날 생각을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도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이랬는데 다 손에 놓고 오로지 운동. 매우 절박한 시대이긴 했지만 내가 독립군, 일제시대 때 독립군처럼 나를 규정짓고 항상 그런 긴장감을 갖고 살아왔었고 그런 시대가 이미 아닌데 더 다른 시대인데 그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죠. 이처럼 선생님은 강직의 경험 이후 그 강압에 지지 않기 위해 치열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오셨던 동시에 그 기억에 스스로를 가둔 채 살아왔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강직을 이겨내려는 치열한 의지와 끊임없는 성찰이 연속이었던 선생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나누며 강직과 관련된 목소리에 연대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스물 설레는 마음으로 연세대 교정을 거닐던 젊은 국문학도의 삶에 시대의 격동은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균열을 냅니다. 95년에 후배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3월, 4월에 5.18 특별법 얘기하면서 집회 막 엄청 많이 했는데 그때 저희가 백양로에서 다 모여가지고 연대에 다 집결을 해가지고 관을 가지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시커먼 빈 관을. 근데 그걸 이제 경찰들이 막았죠. 막을 수밖에 없지.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이거 알려야 되지 않냐고. 관 하나 나가는 걸 왜 못 나가게 하냐고.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자신의 일상뿐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후배가 그러고 나니까 사실 되게 우울했어요. 95년, 96년 그 초반이. 선배로서 느껴지는 책임감 같은 것도 있었고 저는 집에 가서도
그러고 나서 웃질 못했어요. 수석이 그러고 나서 그때는 겨울 딸기가 아니라 봄 딸기를 먹을 때예요. 집에 갔는데 엄마 아빠가 딸기를 먹고 있는데 딸기를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딸기를 먹을 때냐고, 우리 학교가 후배가 죽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 3월 말 4월이 저한테 되게 데미지가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기자가 된 선배들이 자료를 가져갔다는 소문과 그에 따른 기대 끝에 마주한 것은 오직 집회 나갔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한 줄. 노수석의 죽음이 가져온 엄청난 절망은 기자라는 그의 꿈마저 산산조각되고 맙니다. 그리고 96년 8월이 찾아옵니다. 95년 1학년 2학기 때부터 쭉 학교 생활 하는 동안 운동하면서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의 일환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진짜 바위 위에 계란치기인가 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이 목소리가 하나도 어딘가에 실리지 않고 엄마 아빠도 전혀 모르고 있고, 집에 가서는 부모님과 싸우고 학교에서는 함께하던 동료들이 8월 이후 다 뿔뿔이 흩어져 만나지 않게 된 시기. 그 가을과 겨울, 그는 자신을 무기력했다고 말합니다. 그 8월을 겪으면서 못 들어가고 집에서 뉴스만 보고 있는 나가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졌어요. 이 3월에 느꼈던 무기력감이 또 들면서 그때 제가 했던 고민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름부터 3학년 2학기 내내 계속, 그 전에는 할까 말까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물 흐르듯이 가겠구나 했는데 명분이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했고,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속에 놓인 한 개인에게 파도처럼 밀려드는 사건들은 그의 안에 켜켜이 쌓이고 쌓여 스스로를 어떤 지점으로 내몰도록 만듭니다. 그곳에 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은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결코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거듭해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데려가고 어느 장면에 위치시킬 뿐이죠. 끝없는 자문의 연속선상에서 가끔 좌절하고 후회하고 넘어질지라도 번번이 두 다리로 일어서는 것이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오늘 삶에게 누구보다 많은 질문을 던졌을 여기 계신 선배님들 앞에 서게 되어 저희 세 명 모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